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주간 부동산 지난주에 못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번 주 이슈들 좋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목차 살펴보시면 1번은 규제 완화 후 시장 반응.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2번, 3번 이제 청약 결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일시적 이주택 기한 연장 규제 완화와 비슷한 류의 정책 하나 더 나왔죠. 요거 영향 살짝 살펴보고 그다음 둔촌주공 계약률 요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진실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분전의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 완화 후 시장 반응 뭐 많은 분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잠실 헬리오에서 거래가 일단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규제 대거 완화 이후 요게 더 퍼져서 뭐 개포, 고덕 요렇게 서울에 많이 떨어진 곳들의 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거기에 넘어서 광명, 성남, 수지, 동탄, 뭐 송도 일부 그 많이 떨어진 폭락 지역의 저가 거래 중심으로 많이 거래 온기가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대단히 뭐 가격 반등을 이렇게 발생시켰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뭐 커뮤니티나 혹은 뭐 어떤 뭐 블로거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 좀 너무 과잉으로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아직 해석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거래는 발생했고 호가를 조금 올렸는데 그 정도는 매수자들이 좀 따라가고 있다. 요 정도 하고 거래가 충분히 더 발생을 해야 의미 있게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실제 시장 반등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1월에 서울 거래량은 한 1,000건은 일단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한 600건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게 한 11월에 조금 올라서 한 700건대 그다음에 12월에는 또 조금 더 넘을 것 같아요. 한 800-900건대 1,000건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됐을 것 같은데 1월에는 오랜만에 1,000건 넘어갈 것 같고 1,000 몇백 건 이렇게 뭐 1,200-300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과거 대비 그러니까 가장 바닥치 대비해서는 뭐 거의 2배 가깝게 이렇게 거래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존의 평균 정도 평균이 한 4-5천 건은 돼야 되거든요. 고거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 절벽이고 여전히 그 많이 호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잉 해석할 것까지는 없고 하지만 거래량이 발생했으니까 저점 다지기 요 정도까지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거래가 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상황상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밑에서 좀 매수세가 올라와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 올라오는 요 시기에 빨리 탈출해야지라고 하는 매물들 특히 그중에서 역전세 나중에 역전세가 걸려 있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와 아래에서 이렇게 핑퐁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먼저고 가격 반등은 그 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 현상이 지금 어 잠실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잠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15억 그 대출 그 제한 고게 완화가 되면서 한 11월부터 이미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은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중순까지 2달 반 정도 거래가 꽤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의미 있는 상승은 아직 없거든요. 지금 뭐 몇 천만 원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되게 저가 매물들 뭐 여전히 좀 안 좋은 동에 안 좋은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18억대 19억 정도까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격 반등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잠실이 보여주고 있는 요런 모습이 사실은 다른 곳들에서도 아마 보여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호가 반등, 약간의 가격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뭐 5% 정도 그래서 그 이상의 좀 유의미한 반등 10% 이상의 그런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초급매물 와 정말 지금의 최저 호가보다도 확 내려치는 초급매물 요런 것들은 많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게 나오면 비슷하게만 나와도 바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만들어져 있다.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거래량 추이를 잘 보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좋은 거예요. 시장이 일단 좋은 거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물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분명히 거래량 터지고 요러고 나서 들어가 보자,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23 년에 분명히 입주 물량 많은 곳들이 있으니까 고런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질 적에 고 지역들을 잘 타겟해 보자, 요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진 바닥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충분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곳이, 실거주를 고민하고 있는 곳이 지금 폭락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투자자라면은 아직은 좀 투자로 뭐 지금 갭 투자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런 뭐 성남이나 수지나 요런 것들 보면 갭 투자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로 들어가기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한 요 정도까지 제가 의미 부여해 드리고, 거래량 잘 살펴보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실 아직도 뭐 116동 20억, 뭐 리센츠는 247동 9층은 19억, 뭐 요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등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흐름들, 거래는 계속 발생하지만 매수자도 계속 들어오지만 매물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게 핑퐁을 치면서 거래 발생하고 가격 오름은 별로 있지 않는 요런 상황이 한동안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제 분양 얘기.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 공급 세대 1150, 일반 공급만 1150세대 분양을 했는데 1순위, 2순위 다 합쳐가지고 기타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350개밖에 총장이 안 들어왔어요. 1순위, 2순위의 기타 지역까지 다 합친 거라는 것은 전국구의 유주택자, 다주택자 다 합쳐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줍줍 요까지 간다고 해도 무순위에서 뭐 많이 소진된다거나 요럴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분양이 많이 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사실은 좀 높았어요. 지금 여기 제가 분양가를 놓진 않았는데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10점 한 7억, 10억 중반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는 한 8억 천 정도까지, 이제 고층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아니 분양가가 나왔는데, 바로 옆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34평 호가가 지금 8억 7천이고 25평 호가가 6억 7천이에요. 물론 센텀 퍼스트가 어바인 퍼스트보다 좀 더 좋아요. 이게 덕현지구고 어바인 퍼스트가 호계지구인데, 옛날 재개발일 때부터 덕현지구가 더 좋은 곳으로 평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바로 옆 단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현지구가 좋긴 하지만 완전히 급이 다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곳이 지금 기축의 호가보다 2억이나 높기 때문에 사실은 미분양이 나는 게 당연했고, 25평도 한 1억 5천, 뭐 1억 4천, 그다음에 그 정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청약 결과가 안 좋은 것이 좀 당연한 수준으로 좀 가격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미분양 해소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기존에 근처에 분양했던 인덕원 그 자이 SK뷰 거기보다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이 더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금 미분양 해소까지 좀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폭락을 한 가격 기준으로 그 시세보다 확연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면은 요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렇게 각 조합에서도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약간 차이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분양가가 한 10%만 좀 낮았어도, 예를 들어 10억 7천짜리 그 지금 34평 분양가를 한 10억 정도까지만 낮췄어도 미분양을 굉장히 완전히 많이 줄어들 수 있었는데, 고한 그 세대당 한 7, 8천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분양가가 싸게 나왔다고 평가를 받던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무순위까지 가지도 않고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게 되게 요새 같은 분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과인데, 네, 오히려 이제 조합으로서는 너무 싸게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으로 걸리면서 너무 싸게 분양했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게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정 제가 평가하기로는, 저도 요 유튜브 분석을 했지만 안전마진 최소 2억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둔촌주공도 분양가 메리트는 사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둔촌주공이 단지 물량이 많을 뿐이죠. 그래서 둔촌주공도 저는 아마 분양 결과 굉장히 무난히 잘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59제곱, 84제곱, 그다음에 아마 49제곱까지도 무난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요 결과는 추후 둔촌주공을 예상하는데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싸면 다 잘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원 같은 경우 창원 2022년에 분양 2번 있었고 23년에 이번에 분양했는데 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 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많이 꺾였어요. 이제 하락률도 굉장히 높긴 한데 기본적으로 신축이 지금 신축 공급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은 시장이 꺾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런 부동산 시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일시적 2주택 기한 연장 청약 결과에서 좀 넘어가서 정책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려면은 원래는 2년 내에 팔아야 됐는데 이제는 1년 더 연장해서 3년 내에 팔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비과세를 꼭 받고자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늘어난 거죠. 데드라인이 1년 더 뒤에. 그렇게 되면은 좀 금매 같은 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혹은 지금 일반적으로 내놨는데 누가 그 매수자가 굉장히 내고를 세게 들어왔을 적에 그 처분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 내고를 울며 겨자야 먹기로 이렇게 대응해 줘서 그 아주 금매가의 거래를 만들었다라면은 이제는 1년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좀 금매물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이게 시장 상황이 워낙 꺾여 있기 때문에 심리가 워낙 꺾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매들이 쓱쓱쓱 들어갈 것이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일부 그 사람들의 일부 매도자들에 한해서는 더 좀 매도를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왔다 해서 보시면은 요 효과 자체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요런 식으로 쌓이는 규제 효과, 일부 매물들이 뒤로 미뤄지고 일부 매물들은 뭐 거두어 들이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쌓이는 규제 완화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은 강력하지 않지만 결국 규제라는 것은 결국 한 방에 뭐가 딱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쌓여서 결국은 좀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시장이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둔촌주공 계약률의 진실. 요새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은 둔촌주공 계약률이죠. 지금 규제 완화 이후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은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둔촌주공 계약 미분양 많이 나오면은 이거 분위기 분명 바로 꺾인다. 너희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부는 둔촌주공 계약 뭐 미분양 거의 없거나 미분양 하나도 없으면은 이 분위기 완전 떤다. 그래서 막 지금 무주택자들이 막 너도 나도 매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또 과장되게 반대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지만 그렇게까지 과장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후자에 가까운 편이라고 봐요. 조금 분석을 드리자면은 지금 둔촌주공이 그 계약률이 요 아마 블라인드 요 폰트를 보니까 블라인드로 보이는데 요 게시물이 하나 막 여기저기 돌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계약률이 44%로 저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땡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땡.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 논리가 예약 사이트를 이렇게 예약 사이트에 보면은 그 각 타임 어떤 타임이 요건 마감, 요건 뭐 마감 아니면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감과 비마감을 기준으로 해서 뭐 가정을 때려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계산법에 따라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단 총 모수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신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7타임, 타임당 32석. 근데 계약일이 1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 곱하면은 겨우 3,136세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일반 분양은 여기 나왔듯이 4,786세대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모수부터가 틀린 계산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커뮤니티 같은 데 돌면서 분양률이 44%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비합리적인 얘기들이 그냥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요 그 마감 차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 가정을 다 인정한다라고 쳐도 마감 차수는 100% 계약한다. 비마감 차수는 50%만 계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2,114건 계약을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모수는 제가 계산한 모수는 3,136세대니까 지금 요 로직에 따라 계산을 해서
계약률이 67%가 나와요. 근데 요게 예비 당첨 계약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 수준이 예비 당첨에서 소진이 될 거예요.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예비 당첨에서 당첨된 요 사람들이 가점이 굉장히 낮고 다른 기회를 노리기에 좀 충분치 않은 그런 가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둔촌주공을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지 뭐 대출도 되지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비 당첨에서 상당히 소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비 당첨까지 계약률이 공식적으로 뜨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정보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체력 쓰지 마시고 그래서 예비 당첨 계약률까지 딱 뜨고 나면은 고거 기준으로 뭔가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분명히 예비 당첨 때까지 끝나고 나면은 뭐 80% 무난히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분양 수가 많아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구 타입에서 좀 미계약이 나올 것 같고 뭐 혹시 그 주방뷰 타입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뭐 4구 타입 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는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80% 넘어가는 계약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 계약률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둔전 군전 예상으로는 80% 무난히 넘어서 우와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한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 전달드리고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둔촌주공 계약률까지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평촌 요 센텀퍼스트 분양 참사 예, 요거 제외하고는 네, 이번 주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있었고 예,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 한 금요일쯤에 다시 주간 부동산을 돌아와서 시장 상황들 다시 이슈들 분석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